한평생 사업보급과 인재제일의 정신으로 사회공익의 증진에 헌신해온 호암 이병철 선생. 삼성호암상은 이러한 호암 이병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삼성 이건희 회장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인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시대의 사표로서 기감이 될 분들을 찾아 지원해드리는 일도 기업이 담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첫 시상을 시작한 이래 삼성호암상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의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1994년에는 상의 장기적 발전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삼성호암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000년 시상 10주년을 거치며 상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 삼성호암상은 2010년 상 20주년 기념특별상을 노벨재단에 시상하고 2012년부터는 심사 과정에 해외 저명 석학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적 위상의 상으로 나아가는 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2020년 상 30주년을 맞아 기초과학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과학상을 물리수학과 화학생명과학 2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상의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상 명칭을 삼성호암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외 3천여 명의 추천인단과 추천특별위원회,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학술지 공고 등 삼성호암상은 세계 곳곳의 우수한 후보자를 찾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국내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5개월에 걸친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I think the Hoam Prize has an extremely high standard of selection process. It has great integrity. It seems to me to encapsulate all the best of procedures that other people use.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삼성호암상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수상자로 확정, 승인되고 매년 4월 초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삼성호암상 시상식은 수상자의 업적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Over the past decades, when Korea has taken most impressive steps forward on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stage, this prize has given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to important achievements to the benefit of both the Korean society and to the world. 호암재단은 2002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벨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노벨재단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회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호암상 수상자와 저명 석학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청소년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상 운영과 이를 통해 선정된 탁월한 업적의 수상자들, 이들에 대한 최고의 현창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진 변화와 도전, 인류 사회의 중단 없는 진보의 길 위에서 삼성호암상은 언제나 인재 제일의 가치를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삼성 호암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서미소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 호암상 시상식은 과학과 공학, 의학, 예술, 사회봉사 등 총 6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을 찾아 현창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시상식을 위해 지금 무대에 자리하고 계신 수상자분들께 우리 따뜻한 축하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암재단 김황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2번째 삼성 호암상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오영군 교수님, 장석복 교수님, 차상균 교수님, 키스정 교수님, 김혜순 시인님, 그리고 하트하트재단 신인숙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학술,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셔서 인류 사회 발전과 고귀한 인간 사랑 실천에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호암재단은 여러분을 수상자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자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호암상은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1990년 삼성 창업자이신 호암 이병철 선생의 사회 공익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상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수상자 선정을 통해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과 사회봉사로 인간애를 실천해 오신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또 격려하는 귀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암재단은 앞으로도 인류 사회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또한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뜻을 두고 삼성 호암상의 권위와 품위를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 호암상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지원을 해주신 고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전자를 비롯한 후원 회사, 호암재단 이사님들, 감사님, 그리고 호암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훌륭한 수상자를 선정해 주신 김병문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상자의 업적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신 해외 석학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감염 사태로 온전히 치르질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을 모신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좀 더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과 또 수상자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끔
도와주신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정진하셔서 더 큰 업적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올해 후보자 심사와 수상자 선정에 노고가 많으셨던 46분의 국내외 심사위원들을 대표해서 심사위원장이신 김병문 서울대 교수님께서 심사 경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심사보고 2022년 삼성호암상 심사에 참여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함께 심사에 참여하신 국내외 46분의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 예술, 사회봉사 부문의 국내외 저명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말까지 추천받은 각 부문별 후보자들에 대해 금년 3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가장 특출한 업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상해 재정 정신에 부합하고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이룬 훌륭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연구 업적의 탁월성, 창작 활동의 독창성, 인류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주안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학술 부문은 22분의 국내 최고 전문가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10분의 해외 저명석학이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47분의 외국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 등의 평가를 병행하여 후보자 업적에 대한 국제적 우수성 검증에 더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술 부문은 작품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예술적 평가는 물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 등 다차원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부문은 화상을 통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후보자들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삼성호암상위원회에 제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2022년 수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오늘의 시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 과학상 물리수학 부문 수상자는 포스텍 오용근 박사입니다. 오 박사는 사교기하학의 플로어 상동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중요한 응용 방법을 발견하는 등 현대 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수상자는 카이스트의 장석복 박사입니다. 장 박사는 반응성이 낮은 탄소수소 결합 분자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전이금속 촉매 합성법을 개발함으로써 유기화합물 합성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학상 수상자는 서울대 차상균 박사입니다. 차 박사는 기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던 데이터를 D램에 저장하는 혁신적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의학상 수상자는 미국 하버드 의대 키스 정 박사입니다. 정 박사는 크리스퍼 카스 유전자 가위 기술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유전자 편집을 통한 의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예술상 수상자는 김혜순 시인입니다. 김 시인은
여성의 존재 방식을 사유하는 끊임없는 탐구와 언어적 실험을 통해 탁월한 시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한국 시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끝으로 금년 사회봉사상 수상자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 재단입니다. 1988년 재단 설립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복지 사업과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전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체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수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과 헌신에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삼성호암상 수상의 영예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진을 거듭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 사회에 더욱 큰 기여 있으시길 염원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호암상의 심사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상, 물리, 수학 부문입니다. 수학의 한 분야인 사교기하학은 거시 세계에서 소립자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복잡한 공간을 수학적 요소로 추상화하고 그 공간의 성질을 밝혀낸다. 오용근 박사는 이러한 복잡한 공간의 중요한 위치와 상태 정보를 연구하는 플로어 상동성 이론의 해석학적 기틀을 마련하고 복잡한 수학적 공간 연구의 근본 도구로 활용되게 하였다. 이는 기존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러한 오 박사의 연구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소립자 세계의 공간까지 수학을 통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안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소립자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실제로 우리 현대 문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겠죠. 또한 오 박사의 연구는 사교기하학 분야 내의 다양한 연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론 물리학과 같은 다른 학문 분야로 응용이 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교기하학의 혁신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He had early work relating to quantum mechanics, which is another very important theme we could have talked about. He is richly deserved for his huge contributions to symplectic geometry and other areas of mathematics, extending over more than 3 decades now. 오랜 집중력과 강한 집념을 바탕으로 한 오용근 박사의 연구 결과는 사교기하학 분야의 교과서적인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학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더욱 확장해주고 있다. 시상은 김황식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오용근 교수 내외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교수님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삼성 호암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추천해 주신 대한수학회의 추천위원들과 호암상 선정평가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부족함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 준 기초과학연구원과 저의 연구단의 모든 멤버들 그리고 포항공대 수학과의 동료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수학 여정에서 영감을 주고 함께 동역하여 준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동반자들께 감사드리며 이 상의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 여정 초창기에 남들이 하지 않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때 오직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연구 동력의 추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나의 결실로 맺어지지 않을 때도 허다합니다. 설사 좋은 논문을 세상에 내놓는다 해도 그것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호암과학상에 추천되었었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추천될 때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수학이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상을 여러 번 도전 후에 받고 보니 크게 기쁘고 큰 격려가 됩니다. 저의 수상을 통하여 저와 같이 인식의 지평선을 조금씩 확장하는 외로운 연구 여정에 정진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선진 한국이 되기 30여 년 전에 큰 안목으로 호암상을 제정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을 비롯한 호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곁에서 실패가 일상인 수학자 길을 가는데 항상 격려와 비판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준 제 아나이자 친구인 김태인과 저의 두 아들 혜성, 준성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참석하여 주신 대한수학회의 금종혜 선생님과 우리 포항공대 수학과 학과장님 최윤성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조철은 교수님 그리고 저희 조카 오세미 양 그리고 저희 학생 최성진 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상, 화학, 생명과학 부문입니다. 화학의 발전과 함께한 20세기 인류의 역사. 이러한 화학의 핵심에 촉매 반응이 있다.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지는 탄화수소 화합물은 자연 속 어디에나 풍부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 화합물은 반응성이 매우 낮아 인류가 원하는 물질로 변환시키는 것이 늘 어려운 숙제였다. 장석복 박사는 전이금속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촉매를 개발하여 탄소 수소 결합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보다 선택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반응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그는 다이옥사졸론이라는 반응 물질과 새로운 촉매를 개발함으로써 고부가 가치의 질소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가 개발한 합성법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는 화합물인 거울상 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원하는 약효만을 가지는 의약물질 제조 반응법을 지시했다. His work has spanned a number of different areas over the years, but the most important work has been in the area of what is called CH activation. And it is a very green way of doing chemistry, and it is a way that has incredible efficiency. 자연계의 흔한 탄소 화합물을 고부가 가치의 물질로 바꾸는 21세기의 연금술사 장석복 박사.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으로 바뀌어갈 인류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수상자이신 장석복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장석복 교수님께 소감 소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예로운 삼성 호암상을 추천해 주신 학계의 동료분들,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호암재단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잘해와서 이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같이 진행해온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연구원들이 노력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카이스트와 IBS라는 훌륭한 여건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유기분자의 합성과 전환을 위한 반응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위금속 촉매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반응성이 낮은 유기분자의 탄소수 결합 활성화를 선택적으로 이루고 이 과정의 메커니즘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분자에 질소작용기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아민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촉매 조건에서 반응성이 뛰어난 다이옥소졸론이라는 질소그룹 반응제를 도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질소 도입 반응이 유기합성 경로를 설계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향후 의약품이나 고분자 합성 혹은 재료화학 등의 실용적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 산골 출신입니다. 하루 중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오던 학창 시절도 있었을 만큼 문화나 교육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어디서인가는 소외되고 힘든 생활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학자로 성장해온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여전히 꿈을 꾸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연구 생활에서도 힘든 시간과 즐거운 순간이 교차도 하고 공존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현재를 이루는 데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나름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히 비긴다라는 김훈 작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찾아 나서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실함을 이어나가 저 자신과 연구실 구성원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구자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닮고자 했던 학위과정 지도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모님께도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 그리고 세림이 가족과 이 세상의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학상입니다. 하나가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그때 막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연구를 해보자. 그게 1992년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전에 어떻게 됐냐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그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CPU가 프로세싱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싱한다.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하나의 개념은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DRAM 메모리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으면 CPU가 빠르게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뭐 수만 배 혹은 뭐 이 응용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100만 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처음에 실험실에서는 1단계, 1세대 시스템을 만들고 저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2세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에 창업을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나갔던 거고 실리콘밸리에서 또 많은 이 기업들과 수요자들 또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계속 발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획기적인 이 측면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 기술을 쓰기 시작하는 기업들하고 예전의 기술을 쓰던 기업들하고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혁신은 도전적 실험을 통해서 또 실험에서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함으로 해서 혁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본다는 게 사실 힘든 거죠. 수상자이신 차상균 교수 내외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균 교수님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 실패를 축적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30년 전 서울대 교수가 되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구를 시작하던 때가 꿈만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D램 반도체 산업이 막 틀을 잡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국비 유학생으로 공부했던 스탠포드에서 돌아와 한국의 산업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고 있던 저는 데이터를 디스크나 SSD 같은 익스터널 스토리지가 아니라 D램 메인 메모리에 저장해서 고속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아무 경험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 컴퓨터 메모리가 메가바이트 단위였지만 이 메모리가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언젠가 100만 배, 1000만 배 커질 것이라고 상상한 연구였습니다. 몇 년을 제자들과 첫 번째 소프트웨어 버전을 만드는 데 보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IEEE, ACM, BLDB 국제학회에 발표한 3편의 논문에 대해 리뷰어들의 찬사를 들으면서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지배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한번 바꿔보자는 무모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대학 실험실 규모로는 이 도전이 불가능한 것을 곧 깨닫고 실리콘밸리 창업을 고민하기 위해 스탠포드의 방문 교수로 갔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세미나 과목에서 작년에 튜링상을 수상한 제프 얼만 교수가 대학 교수가 연구를 하는데 꼭 정부 연구비를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냐? 창업을 해서 벤처 캐피털을 받아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는 새로운 길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교수 창업이 거의 없던 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자 인커리지먼트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자 곧 백면 서생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닷컴 콜랩스와 911 테러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려운 2, 3년을 버티면 연구를 계속하니 경쟁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5년 벤처 캐피털 클라이너 퍼킨스와 투자를 논의하던 중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SAP가 공격적으로 M&A를 제안했습니다. SAP와 비밀리에 M&A를 한 뒤 이 회사의 자산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규모를 키워 실험적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2008년 10월 후에 하나라고 불리게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델을 보여주자 프로젝트가 전사적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2009년 11월 말 새벽 2시에 독일과 실리콘밸리, 서울 3대륙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한 1TB 메모리 샘플을 당시 핫소 플래터너 SAP 설립자에게 보여주자 핫소 플래터너가 말하기를 This is a game changer. Now our time has come. 이라고 외쳤습니다. 이후 2,000명 규모로 불어난 하나팀은 성공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하나를 활용해 실시간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따라와 준 제자들과 저를 지지해 준 서울대 동료들, 함께 일을 같이 한 SAP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 긴 여정을 시작할 때 제가 가는 길을 안내하고 20년 동안 격려해 주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황성진 석좌 교수님과 버텍스 벤처의
파운딩 파트너 이인식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미국에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수상식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던 저를 사랑으로 인내해 준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제 어머니와 장인 장모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소수의 결의에 찬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제2의 창업으로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교육에 대해 저와 같이 고민하는 동료 이석재 서울대 인문대 학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호암 상금은 미래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이 학장님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상위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학상입니다. 유전자를 통해 생명체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19세기 다윈과 멘델에서 시작된 유전자 탐구는 20세기 들어 염색체와 DNA 이중나선 구조의 비밀을 하나씩 풀었다.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놀라운 혁신에 이르게 된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편집을 하고자 하는 DNA의 특정 부위에 조작된 인공 제한 효소가 달라붙어서 특정한 DNA 구간을 잘라내고 잘린 구간이 수리되는 과정 중 원하는 DNA 조각을 더하거나 빼는 원리이다. 키스정 박사는 크리스퍼카스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동물의 배아 유전자를 편집하고 편집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을 최초로 입증하였다. 또한 그는 유전자 편집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부위까지 잘리는 문제를 최초로 확인하고 이를 실제 세포에서 찾아내는 기술도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크리스퍼카스 기술을 개발해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전과 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키스정 박사의 연구 결과는 유전 질병을 가진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생물학, 농학, 공학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Well, I think, Keith Jung is part of a large field now that is developing genome editing applications across the biological fields of medicine, diagnostics, agriculture, and synthetic biology. So it's quite an extraordinary time. And Dr. Jung's developments of particular tools for assessing genome editing accuracy, I would say, are very important as that field develops. 유전자 가위 기술의 혁신가 키스정 박사. 그의 연구를 통해 인류를 위한 DNA 편집 기술은 더욱 정교하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네, 수상자이신 키스정 교수 내외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스정 교수님께 수상 소감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C So. My remarks today will be in English because unfortunately I do not speak Korean. I thank all of you in advance for your understanding of that. Thank you first to the Hoam Foundation and to the individuals who nominated me for this award. I'm incredibly honored to be receiving the Samsung Hoam Prize in Medicine. I first started doing biomedical research nearly 37 years ago, and anything that I may have accomplished during that time would certainly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contributions and support provided by so many people. Therefore, I first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of these individuals. However, because there are so many to acknowledge, I hope everyone will understand that I cannot thank all of them, nor can I do justice to what each person has meant to me in the few short minutes I have here. First, I want to start by thanking all of my lab members, current and previous. I've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with many incredibly talented and creative individuals over the past 20 years. I'm grateful to all of you for your hard work and contributions to the work of the Jung Lab, which is being recognized by this award. I'm also greatly appreciative for all of our lab's numerous collaborators who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science that we work on, including work cited by the Hoam Prize Selection Committee. I'm thankful for all my wonderful colleagues at 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where the Jung Lab has been based since 2001. I've been fortunate to have had many great mentors, including Professor Anne Hochschild, Dr. Carl Pabo, and Drs. David Lewis and Robert Colvin, the current and former chairs of MGH pathology. I also want to mention my late friend, Dr. Robert Berghoff, who taught me how to do molecular biology, and also how the frequent failures in science could actually be fun if you turn them into puzzles to be solved rather than roadblocks to be frustrated by. On the personal side, I want to recognize several close and dear friends who have always been sources of joy, fun, and support to me, in particular, Andrew Hirsch, Arthur Sawyer, and Joe Perlberg. I want to thank my late father-in-law, Bak Jong-jin, or C.J. Park as he was known in America, for his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my academic career, going back even to the early days when I was just a graduate student. My sister Midi, who could not attend today, and my brother Ken, who is here today, with whom I grew up together as part of our tight-knit family in the US. Both of them have always been there for me, providing their unwavering love and support. My daughter, who also could not be here today, who changed my life in so many amazing ways that I could never have foreseen. I've appreciated your love and understanding, even though you had to put up with, as you said when you were only 5 years old, a dad who went to work every day. And my wife, Minnie, who is here with me today, my partner in everything for the past 29 years. I'm so thankful for your unconditional love, constant encouragement, and unflagging support for me. Finally,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for and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 amazing parents. Both of them are remarkable individuals who accomplished far more than whatever I have done, but more importantly, they loved their children, supported us all unconditionally, and inspired us by the example of how they lived their lives. My late father, Jung Gisep, grew up with very little, often going hungry as a child. Despite losing his father when he was only 9 years old, my father somehow had the strength and will to earn a scholarship to study in the US, arriving in 1954 as an 18-year-old with only $150 and a suitcase of clothes and books. He went on to get his PhD in engineering and an MBA and to have a successful career as a business executive in the US. My mother, Ha Myung-jo, graduated as the valedictorian of her high school class and came to the US in 1956, also when she was just 18 years old, also on a scholarship. This was at a time when women weren't encouraged to pursue such a pathway. She started her PhD as well, but then ultimately decided to set aside her ambitions of becoming a scientist and instead focused on raising a family while having a career as a pharmacist. I so very much wish that both my mother and my father could have been here today, but unfortunately my father passed away a couple years ago and my mother wasn't able to make the trip. I know, though, that this would have been a meaningful ceremony for them and that they both would have enjoyed attending. But my mother and I are grateful that my brother Ken and Professor Jang Yeongum, a close friend of my parents, are both able to attend the ceremony today.
I'd like to close by noting that we live in an exciting time of very rapid progress in biology and medicine,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my lab members and our collaborators to advance gene editing and epigenetic editing technologies that we hope will lead to new and better therapies for patients. Thank you again for recognizing our work with this award. 다음은 예술상입니다. 달에 이주한 우리에게는 출산이 금지된다. 양육도 물론 모두가 마지막 종인 생물들이 사는 달에 초인종이 울린다. 지구인의 비보가 계속 전해진다. 몸으로 시를 쓰는 시인 김혜순. 1979년 시 담배를 피우는 시체로 등단. 그녀는 시의 시대라 일컫는 1980년대를 관통하며 실험적이며 초현실주의적인 시로 한국 시가 닿지 않는 영역을 개척해왔다. 이후 90년대에 들어 여성이란 주제에 깊은 차원의 자각과 통찰을 시도하며 한국 시사의 전위에 서 있다. 시는 시 안에서 행하고 움직이고 시인 자체가 말하는 장르예요. 제가 여성으로서 또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한 편의 시로 어떤 것을 생성해 나아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은유나 상징이 되거든요. 시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감각의 지평을 더 넓힌다든지 혹은 감정의 깊이를 더한다든지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장르예요. 그리고 2016년 시집 죽음의 자서전을 발간. 한국 사회에 수많은 죽음이 안겨준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김혜순 시인은 2019년 국제적 권위의 시문학상인 캐나다 그리핀상과 이어 2021년에는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작품을 해온 동아시아권 시인에게 주어지는 스웨덴 시카다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는 일종의 증상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증상을 가지고 저의 고통을 가지고 남에게 선물로 주려는 의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인들은 대개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시라는 텍스트 안에 있게 해요. 그러면서 선물로 그것이 되게 하죠. 세상과 또 저의 상태와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런가 부딪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시가 되면 쓰게 되겠죠. 네. 감각과 감정을 멈추는 순간 내 시도 없다는 김혜순 시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수상자이신 김혜순 시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시인님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런저런 문학상을 몇 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청중은 대부분 문학 관련 관계자나 문학 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의 교양 국어 시간 이외에 시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수상 소감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시라는 장르만큼 고정관념이나 오해에 둘러싸인 것도 드문 것이라 생각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의 시는 참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의 종류로는 대중음악이 있고 요즘 아이돌 음악이 있고 클래식이 있고 재즈가 있고 현대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악을 예로 들어보아도 그 하위 장르가 촘촘하게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시는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다 시라고 합니다. 대중시 쓴다고 하지 않고 현대시 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 안으로 성큼 들어가 보면 시에도 음악만큼 많은 종류가 있고 또 그 하위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시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시 한편에는 미학과 윤리학, 정치학과 철학, 그리고 물리학과 수학, 정신분석학과 화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 한 편이 내 입술에서 시작하지만 그 시 한 편이 끝나서 내 입술로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안드로메다를 거쳐 돌아오는 우주선처럼 우리 몸을 한 바퀴 촘촘히 돌아본 미세 현미경 렌즈처럼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 라는 시집을 출간했는데 이 제목은 과학적으로 보면 영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지구가 생물처럼 죽다니요? 그리고 지구와 달에게 누구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달이 지구를 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언어라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언어의 세계 너머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국어를 학대하기도 하고 모국어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 빠진 저의 동료 시인들은 거의가 경제적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 일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런 희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저의 이번 시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구에 죽은 자들이 넘쳐나고 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빠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의 엄마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도 자다가 눈을 뜨면 엄마가 계시던 호스피스 병동의 계단을 바삐 올라가는 저만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엄마의 병환과 죽음을 통해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라는 저의 시집에서 비탄의 내밀성을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탄은 저에게 침묵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를 써가는 도중에 비탄이 기도보다 가치 있는 시인의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탄이 고통받는 존재와의 연대이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이란 세상의 죽음을 탄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를 씀으로써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저를 이 비탄의 바깥으로 향하게도 했습니다. 이것을 시의 슬픔으로 여는 일종의
시적 전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탄의 바깥으로 나가자 거기에는 불모의 텅 빈 사막이 있었습니다. 사막은 우리의 나날의 시간들이 향하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렇지만 권력과 진리와 모든 거룩한 말씀들이 부재하는 곳입니다. 저는 문학이란 이 텅 빈 사막이 자신에게 다가오던 순간의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쓰는 것이 오히려 죽음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삶 속에서 무한히 겪어나가야 하는 것이고 무한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살면서 앓는 것입니다. 이 앓는 것을 통해서 시는 인간 존재를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끕니다. 이 시들은 육신의 병과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전 세계의 미만한 죽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하나의 죽음에 얼마나 큰 비탄들이 숨어 있는지 그 비탄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이 지구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명들과 시간들과 나날들이 모래처럼 부서져 망각의 사막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제 시집을 예로 든 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시에 대한 오해를 더욱 가중시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상을 주신 삼성호암재단과 심사위원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을 받게끔 저와 함께 시의 별자리를 가득히 채워주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동료 시인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봉사상입니다. (1988년) 설립된 하트하트 재단은 지난 30여 년간 장애와 가난, 질병 등으로 소외된 아동과 그 가족들을 도우면서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문화 복지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뭔가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뭘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좀 음악을 한번 통해서 애들을 좀 어떻게 그룹으로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합주는 서로의 악기 소리를 들어야 가능하기에 상호 소통과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애들끼리 음악이 되지 않았어요. 봉사자도 구하기 어렵고 그 지도자도 구하기 어렵고 하지만 언젠가는 독자적인 오케스트라가 분명히 되리라고 우리 확신하기 때문에 하트하트 재단의 끊이지 않는 지원과 노력은 5분도 채 앉아있지 못했던 아이들이 2시간에 가까운 공연뿐 아니라 어려운 합주 연습도 참고 즐기며 스스로의 음악적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10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해오며 장애를 가진 단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전문 직업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카네기홀 연주하러 왔어요. 기분이 짱 좋아요. 카네기홀이라면 세계 최고의 무대라서 언젠가 한번 사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See the joy on their faces. And the hard work they've put in. I know they've really practiced and done a lot of work to do this. It moved me to tears. I was so proud of what they did up there. It was incredible. 장애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은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이제 또 다른 꿈을 향해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저희의 연주가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재단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음악을 통해 발달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며 장애인 문화복지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상단체인 하트하트 재단의 신인숙 이사장님과 오지철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숙 이사장님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 하트하트 재단을 삼성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호암재단과 삼성호암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하트하트 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과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1988년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34년간 의료, 문화, 교육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공적 부조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별히 장애인 및 그 소외계층의 권리 증진과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0년부터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훈련, 직업 재활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던 중 음악을 통해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8명의 발달장애 청소년 관악 앙상블로 그 첫 발을 내딛었고 현재까지 23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현악, 관악, 타악 등을 어우르는 30여 명 규모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카네기홀 연주를 비롯해 1000여 회의 국내외 의미 있는 공연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 그리고 하모니를 필요로 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염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우려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단원들의 그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단원들의 끊임없는 연습과 음악을 향한 도전, 부모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지도자 선생님들의 그 열정, 또 후원자님들의 격려와 지지, 저희 재단의 끊임없는 지원과 비전이 어우러져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음악적 성장뿐 아니라 자녀의 장애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던 가족들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단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또 어역한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모습은 우리만의 기쁨을 넘어 많은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소망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재단은 장애문화복지의 선두주자로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들이 예술로 사회와 소통하는 문화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는 데 그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삼성호암상의 수상은 저희 재단에게 비할 데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인 동시에 우리나라 모든 복지단체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인의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재단은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끝으로 지난 34년간 기도와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많은 후원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0년 공학상 수상자이신 임재수 MIT 교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임재수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다행히 올해 금년에는 방한하실 수 있게 되어 오늘 시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임재수 교수님 내외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이 늦어진 만큼 더욱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호암공학상 임재수. 귀하는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영상 신호 전환 및 음성 압축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와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호암공학상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임재수 교수님께 수상 소감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제가 2020년 호암공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50여 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1968년 9월 보스턴주에 있는 MIT 학부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 장학금을 마련해 주셔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서 이병철 회장님을 기리는 호암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호암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2022년 호암상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수상을 축하하는 특별 연주 순서인데요. 연주자는 정누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탈리아 바이올린 영재 콩쿠르 우승과 2021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클래식 무대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정누리 바이올리니스트는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현재 악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반주자분께서는 강형은 피아니스트인데요. 이분 나오실 때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할 곡은 아주 기교가 요구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파가니니의 설렘인데요. 오늘은 정누리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뜻깊은 자리를 장식할 축하 연주를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멋진 연주를 해주신 두 연주자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32회 삼성 호암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암재단은 앞으로도 인류 사회의 진보와 인간성 확보를 지향하며 세계적 권위의 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호암재단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